오늘은 이제 숙제를 드릴 거예요. EBS 고난도, 그 다음에 EBS 전국 연합평가 문제집, 그리고 프린트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프린트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프린트까지 다 해오시면 되고, EBS 고난도는 어디까지냐면 함수 파트까지예요. 함수 파트까지면은 몇 페이지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141페이지까지요. 여기까지 다 해오시는 겁니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목요일이니까. 어차피 강의를 제가 찍어놓고 있으니까 이거 못 적으시면은 다 뭐 강의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연합평가 문제집, 저는 전국 연합평가 문제집은 12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뭐냐면요, 명제 파트에 대한 프린트예요. 명제 파트에 대한 프린트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함수 파트에 대한 진도를 나갈 거고요. 함수 파트에 대한 진도가 다 나가고 나서는 제가 과제할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합시다. 파티션 잘 나누고 숙제를 계획적으로 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알겠죠? 파티션을 잘 나누고 계획적으로 다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하셔야, 맞다. 미리 얘기할게요. 성적 나왔죠? 안 나왔다 뻥치지 마시고, 확인 안 해봤겠지, 안 나온 거 없습니다. 뭐 설교 다 나왔는데 풍덕고 제외하고 너네가 안 넣을 리가 없습니다. 풍덕고는 7월 30일날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너네 내일이 방학인데 절대 안 넣을 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때문에, 뭐더라? 무슨 스쿨이지? 라이프? 그치, 나이스 맞지? 어제 어떤 애가 무슨 스쿨이에요? 그래서, 나이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나이스에 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통합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전체 합산 성적을 핸드폰으로 사진은 찰칵 또는 캡처를 찰칵 하셔서 보내셔야 돼요. 수학 멤버링요? 수학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찰칵 편집 하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편집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뭐라 하지는 않을 거니까 창피해서 어차피 네 점수야.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고3애들 원서 쓴다고 지금 내가 이거 입학전형 받은다고 지금 대학마다 다 뽑아져 끼고 있거든? 결국 성적을 알게 된다. 최초에 저한테 지금 수학 성적 빼고 나머지 다 가리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이 학원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따라서 지금 어떻게든 문제점을 찾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내가 세워주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한테 중간고사 성적 따로따로 보내줘야 돼요.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따로입니다. 총 3개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 알겠죠? 선생님, 합산밖에 안 해. 뻥치지 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나와. 나 벌써 확인했어. 그리고 야, 내가 몇 년 동안 하는데 그거 확인 못 하겠냐? 알겠어? 이제 제가 지금 바로 바로 보내주세요라고 못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학교는 위로스쿨인가? 뭐였더라? 아무튼 그걸로 들어가면 자기도 볼 수 있게끔 나오는데, 나이스는 엄마들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되지 않니? 모르겠어. 아무튼 알겠지? 보내줘야 돼요. 언제까지? 주말까지. 알겠지? 주말까지야? 나 분명 녹화 돌려놨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한테 문자 쓰신 얘기 없다. 안 돼. 다시 다음 주 화요일날 난 뭐라 할 거야. 주말까지라고 했어. 알겠지?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만나는 거 알아? 특강하기로 했어? 아니 못해?
아직도 몰라? 제가 실기를 시작해줄 수 있어서. 야, 나는 지금 신규생들 다 올스톱 시키고 있는데 네가 그래버리면 나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 근데 저 해야 될 것 같아 이래버리면 나는 널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지금 몇 명의 학생이 지금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자율고 학생이 특강만 수강하고 싶다고 하는 거 내가 다 컷시키고 있거든. 엄마가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아니야. 네가 오는 거지. 엄마가 가가지고 여기서 수업서 듣고 있으래. 네 의사가 중요한 거지. 엄마 의사가 뭐가 중요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제가 지랄지랄 할 수 있어요. 일요일까지 보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보내셔야 돼요. 이번 주말까지. 되겠죠?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함수 파트입니다. 함수인데요. 말 그대로 이 함수 파트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요 함수라는 얘기의 중학교적 정의와 고등학교적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함수를 배우긴 하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함수라는 정의를 완벽하게 다시 내립니다. 왜냐?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게 있어서 그걸 배우고 나서 다시 함수서부터 차근차근 정립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요. 첫 번째, 중학교 때 기준에서 우리가 함수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함수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씩 대응이라는 단어예요. 대응이라는 단어고 영어로 쓰면 펑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펑션. 니네가 알고 있는 그 기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그 펑션이라는 게 함수를 뜻하는데 그 함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함자가 무슨 함자냐면요. 상자 함자예요. 그 사물함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뭐냐면 숫자를 해가지고요. 상자 안에 숫자를 넣는다 라는 거야.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거거든? 기억나? 이거? 들어가면 나와요. 들어가면 나와요. 들어가면 나와요. 이게 연산상자라고 얘기하지. 하나가 들어갔는데 두 개가 나오거나 한 개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없죠. 안 들어갔는데 나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능을 하는 상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값을 x값이라고 하면 나오는 값이 y값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옵니다 라는 것들을 대응, 연결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중학교 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수학적인 언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 수학적 언어가 뭐죠? 집합이라는 거와 명제라는 걸 배웠거든요. 따라서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 난 뒤 고등학교에서는 함수를 정의 내릴 때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이렇게 내립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함수라고. 일단 공집합은 아니어야 하고요. not empty set 이라고 하고요. non empty set 이라고도 얘기하고,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어려운 말로 대응이라고 얘기하고,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 방법은 어떻게 되니? 함수라는 걸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쓸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y는 fx라고. x값이 들어가면서 나오는 y의 값입니다. x값이 fx에 들어가면 y라는 값이 나와요.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x가 있는데요. 이렇게 y라는 두 집합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들에 대한 함수를 f라고 얘기해요. 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약간 많이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f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뭐라고? 뭐 어떻게 해석한다고?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 f y하고 x라고 됐어. 이건 맞아 틀려? 이건 함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이걸 어떻게 부르면 되는 거야? y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에 대한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꼭 굳이 x에서 y로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y에서 x로도 갈 수도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걸 오늘 이따가 배울 역함수라고 얘기해. x와 y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라는 역할을 써.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함수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정의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공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함수값. 네 번째는 치역.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래프에 대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뜻을 알 수도 있겠지만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가 이걸 뜻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정역이라고 하는 거는 x라고 쓰고 공역이라는 건 y라고 쓰거든요. 왜? 집합이니까요.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냐면 변수 x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수 x들이 모여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수 y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y들이 모여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함수값을 표현할 때는 뭐라 쓰냐면 y라고도 쓰고요, fx라고도 씁니다. y라고도 쓰고 fx라고 써요. 그러면 이 y와 이 y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응되는 y의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x에 대응이 되는 y의 값을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치역이라는 거는 함수값들에 대한 집합이야. 그럼 결론은 얘기를 뭘 할 수 있냐면, 함수값들이 이렇게 있지? 그것들을 모아놨어? 그것들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럼 그래프라는 건 뭘까? 그래프는 함수값들을 뭐한 거지? 표현한 거지? 그럼 치역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이 치역이라는 걸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치역이라는 걸 나타낼 때는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서 하나로 나타내게 될 건데, 원소들을 나열하게 되면은 뭐 fx1, fx2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나열할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얘를 조건제시법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가 존재해. 칸막이의 역할이 뭐라고?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짓기 위함이라고. 왼쪽과 오른쪽을 왜 구분짓지? 왼쪽에 들어갈 것과 오른쪽에 들어갈 게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는데? 원소의 모양이 들어간다고. 그럼 원소의 모양들이 어떤 모양들이야? 함수값의 모양이겠지?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fx 또는 y라는 모양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 함수값들의 집합이구나. 그럼 그 x에 대한 값은 어디에 있을 거고? x들에 대한 집합의 원소가 될 거고 정역의 원소들이 될 거고 따라서 fx equal y라는 관계식을 만족시키게 되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그래프는 뭐라고 했지? 치역, 함수값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지? 어디다 표현하지? 좌표평면. 됐어? 좌표평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좌표평면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지? 됐어? 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서 뭐 x, y라는 점의 형태로 원소들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정역의 원소가 되고 y는 공역의 원소가 될 거면서 y equal fx라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이은 것들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앞으로 이러한 표현과 또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얘는 뭘 뜻한다? 아, 치역. 아, 그래프를 이용하는구나. 그래프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라는 얘기 뭐라고? 용어 자체가 다 바뀐 거야.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거에 의미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x들에 대한 집합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y에 있는 원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요?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여기에 x1, 여기에 x2라는 게 있고 여기에 y1, 여기에 y2, 여기에 y3 이런 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를 각각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만 모아놓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아, 그렇다면 이 치역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보다는 공역에 뭐 할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봐. x1과 x2 x1과 x2 중에서 얘가 만약에 대응이 안 돼. 이렇게 대응이 안 된대. 그럼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또는 x2라는 게 이렇게 두 개로 대응이 돼.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지. 왜?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 뭐라고? 대응을 시키는데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라고.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오고 안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고 안 들어갔는데 나올 수 없다는 얘기는 x2가 없는데 y2라는 함수값이 나올 수가 없고 x2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안 나올 수 없으며 라는 얘기는 대응될 수가 없으며 x2라는 게 하나가 들어갔는데 y2와 y3라고 두 개 이상 나올 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함수에 대한 결정 조건은요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원소씩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 결정 조건은 정의역에 대한 기준이야. 그 선생님, 공역은 필요 없나요? 공역은 필요 없어요. 공역은요, 모든 것들이 대응이 안 돼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이렇게 돼서요, 몰빵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두 개로 대응이 돼도 되고요. 거꾸로 뭐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대응이 돼서 대응이 안 되는 원소가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공역의 입장이 아니라 항상 정의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함수의 개수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도요, 이번에 좀 2학기 때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할 각오하에 제가 2시간 와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는 4시간만 넘어가면은 더 와서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문제집을 달라고 하면은 나는 드릴 거고 제공을 할 거예요. 제공을 할 거고, 따라서 기본적인 문제집을 베이스로 하되, 그거에 대한 서브적인 건 개별적으로 다 다를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들지만 한번 저도 이형 물고 욕심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에 많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요, 그 시간이 안 돼요. 월수금요, 어떻게든 9월 달부터 얘기하는 거야. 9월 달부터. 저는 다른 학원이 있어서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럼 저는 토요일날 수업을 듣고 화요일날 4시간, 목요일날 4시간 하고 가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도 시간이 안 돼요. 그럼 화요일날 2시간, 목요일날 2시간 해도 돼요. 그때 상관없고요. 시간은 선생님이 그럼 무조건 6시부터 와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다른 스케줄이 6시부터 8시까지인데 8시부터 10시에 와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열어놓고 할 거예요. 진짜 나 이번 2학기 때 여기 앉으면 망하잖아.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여름방학 때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문의가. 그래서 내가 캔슬한 문의만 몇 개는 5개예요. 5개. 우리 몇 명인 줄 아냐? 이제 우리 학원에 너네 둘, 수트반 넷, 토일반, 주말반 둘, 그럼 총 8이거든요. 8인데 5명을 깠다는 얘기는 절반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깐 거예요. 깠는데, 고1 애들만. 난 진짜 너네 아직 이번 방학 때까지 너네한테만 집중을 하려고 제가 아예 아웃 시킨 거고, 걔들 특강 다 들으면 괜히 또 우리 애들 못 들을까봐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이제 마감 쳐버릴 거예요. 딱. 마감. 욕심내서 애들 한 자리라도 더 안 쳐가지고 한다?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내 새끼 성적이 안 나오는데 누구 남의 새끼를 왜 맡아? 딱 여기 있는 인원들 가지고만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인원이 딱 찼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나갔어. 근데 신규생이가 네 자리에 앉았네. 근데 네가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올래요. 하면 못 돌아요. 마감을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난 너네한테 집중할 거고 내가 딱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봤거든. 맥시멈 몇 명 정도까지 내가 커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 생각에 맥시멈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토요일에 수업을 딱 했을 때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여기에 메꿀 수 있는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생각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할 수 있는 맥시멈에 대한 인원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8명에서 9명이야. 더 이상 안 받을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욕심을 그만큼 낸다는 얘기가 니네 성적에 내 수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이번에는 2학기 때는 한번 엎어봅시다. 그래서요, 엎어서 애들이 많아지면 어떡해요? 선생님 그래도 못 받잖아요. 아니요, 내가 선생님 뽑을게요. 내가 기존에 있던 선생님 그 원장님 데리고 온 적이구나. 내가 저기 있었을 때, 너 알지? 그 선생님장 있었을 때, 그 원장님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수업 좀 해볼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 때문에, 메인반은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알겠죠? 파이팅 합시다. 이번 방학 때. 알겠지? 이 교재 빨리 끝나면 그 다음 저희 뭐예요? 시중교재 미친듯이 달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센 사세요. 다음 주엔 센 할 거예요. 센을 집합서부터 함수까지 풀어보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이렇게 드릴 거예요. 내용 설명할 거 없잖아. 질문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숙제는요. 유리함수부터 경우에서까지 해요. 숙제 해오세요. 그럼 일주일에 한 권. 오바야? 3주에 2번. 끝내는 목표를 갈 거예요. 할 거야? 근데 못하면요, 불러내야지. 미친듯이 방학인데. 나 진짜 목숨 걸고 한다니까. 야, 내가 이 학원이 망할지언정, 내가 이 학원이 망할지언정,
애들이 없어서 망하면 억울하지 않아. 근데 내 새끼 성적이 안 나서 망하면 나 진짜 억울할 것 같아. 나 그 꼴은 못 보겠어. 알겠지? 볼게요. 세 번째요, 세 번째. 나 이 얘기 와이프 했다가 욕 뒤지게 쳐먹었어. 정신 못 차리냐고. 5명이면 지금, 애들 반 이상이 50% 성적을. 그렇긴 한데, 내가 커버가 안 돼.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럼 할 수 없지. 이랬는데, 그 아쉬움이 묻어나는 말투 아니야? 할 수 없지, 뭐, 이런 느낌. 좀 미안하긴 했는데, 뭐 어떡해. 못하는 거 못한다 해야지. 볼게요. 함수의 종류는요, 총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죽을 때까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1대1 함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대1 대응입니다. 세 번째는요,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요, 상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4가지만 정말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 1대1 함수는요, 말 그대로 뭐냐면요, 하나와 하나가 연결된 함수예요. 선생님 이상해요. 왜? 얘는 1대1 대응이면 하나하고 하나가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요, 선생님,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름을 바꿔 쓴 거잖아. 이렇게. 그럼 잘 들어. 함수와 대응의 차이는 함수는 그거야. 정의역을 기준으로 모든 원소가 하나씩에만 대응되면 되는 거지. 공역 중에서 대응이 안 되는 y가 존재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함수는. 근데 대응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하고 대응이라는 거는 연결이거든. 하나하고 하나가 연결된 거야. 하나하고 하나가 연결된 거야. 하나하고 하나가 연결된 거야. 하나가 여기 남았네? 그래도 함수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 근데 이 하나가 연결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야 돼.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네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안 까먹어. 그러니까 나는 말로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네가 수식을 쓰는 연습을 하고 불러야 된다. 알겠지? 1대1 함수라는 거는 x 하나와 y 하나, x 하나와 y 하나, x 하나와 y 하나. 정의역의 원소가 다 대응된 것 같아? 그 y가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게 1대1 함수야. 그렇지? 그러면 x 하나하고 y 하나, 여기는 x하고 여기 똑같은 y랑 대응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함수가 될지언정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없는 거라고. 오케이? 뭔 뜻인지 알겠어? 그럼 물어볼게. 1대1 함수라는 건 x들의 집합들 중에 x1이라는 원소와 y1이라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말실수 있어요. x1이라는 원소와 x2라는 원소가 있지. y1이라는 원소와 y2라는 원소와 y3라는 원소 뜨드드둥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만약에 x1이 y1에 대응이 된다면 x2는 어디에 대응돼야 되는 거야? y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 대응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걸 식으로 표현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x1과 대응되는 게 x2와 대응되는 거랑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잖아. 그치? x1과 x2가 다르다면. 오케이? 그걸 표현해볼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 x1과 x2가
다르면 이거이면 fx1 y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fx2가 뭐 해야 돼? 달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알겠나? 무슨 얘기냐?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뜻해야 되는 거야? 1대1 함수. 그래서 왜? 생각해보라고. x1과 x2가 달라.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당연히 달라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를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정과 결론. 되니? 우리 이게 참인명제잖아. 1대1 함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라고. 되냐? 이게 참이면 이거의 무슨 명제도 참이지? 대우명제도 참이야. 그 대우명제가 뭐야?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아요 라는 게 대우명제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물어볼게. fx1과 fx2가 같아. 함수값 y값이 같다는 얘기지. 근데 x1하고 x2가 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이차함수. 되게 웃기게도 모든 것들에 대한 예시를 낼 때는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1대1 함수는요. 대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가 나올 때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요. 이차함수는요. 똑같은 y의 값이 여기에 대한 y 값이 나올 수 있는 x 값이 몇 개 존재하는 거지? 2개 존재할 수 있겠지? 그래서 x 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y 값은 어떨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을 수 있으니 얘는 대표적으로 1대1 함수가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야.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합시다. 잘 들으세요. 지울 거예요.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합시다. 좀 어렵게 표현할 거야. 이건 스트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아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모양이 잠깐만 미안해. 내가 왜 자꾸 말 끊어서 미안해. 근데 내가 지금 생각난 게 얘기했지 아니면 까먹어서 안 돼. 다음 주 여러분 특강하잖아요. 특강하는데 남자 새끼들이 들어와요. 남자애들도 수업 듣는다고요. 묶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연이처럼 뭔가 걸칠 거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미안. 1대1 함수가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될까? 뭐 이런 것도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또 어떤 함수가 될까? 이렇게 되는 것도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또는 이렇게 되는 게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려워? 그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증가하더라도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감소하더라도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네. 그치? 다만 증가하다가 감소가 되게 되면 또는 감소가 되다가 증가하게 되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아하하.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계속 증가가 되거나 계속 감소가 됐을 때 우리는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증가와 감소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증가해서 감소가 되는 순간 같은 y값이 존재하잖아. 감소해서 증가가 되는 순간 같은 y값이 존재한다고. 따라서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고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해야 돼. 그런 함수들을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죽여볼 거예요. 알겠죠? 까먹지 마라. 이거 계속 나온단 말이야. 경우에서도 나오고, 확통에서 나오고, 수원 나오고, 수투 나오고, 미적분에서도 나오고, 기하에서도 나오고, 미친듯이 나와요. 근데 까먹어요. 이게 뭐였죠? 기억이, 막 이러고 있어요. 알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아시고요. 알겠어요? 무조건 기억. 알겠어? 1대1 대응은 뭘까요? 1대1 대응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결된 함수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다. 차이점이 있다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1대1 함수는 함수이므로 x의 정역의 원소가 y에 하나씩만 대응되면 돼. 모든 게 y가 남든 안든 상관 안 해. 오케이? y가 남든 안든 상관 안 한다고. 그런데 1대1 대응은 뭐야? 하나씩 대응이 돼. 그런데 마지막 정역의 원소를 딱 대응시켰을 때 공역의 원소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얘는 대응이 안 됐잖아. 따라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공역이라는 놈하고 시역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지? 시역이 공역에 포함되어 있었지? 그런데 같을 때 가능한 거야. 얘는 공역이자 시역. 다시 얘기하자, 거꾸로 얘기하자, 뭐가 되는 거야? 대응되지 않는 y값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은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애초에 정의역의 원소가 10개인데 공역의 원소가 8개거나 애초에 정의역의 원소가 10개인데 공역의 원소가 20개가 되면 1대1 되면 될 수가 없어. 무조건 10개와 10개를 갖다 놓고 그거를 겹치지 않게 대응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정의역의 원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작거나 같아도 되겠지. 뭔 차이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선생님 1대1 대응이라는 게 1대1 함수 안에 속해 있는 건가요? 그렇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함수라고 있거든? 함수들을 다 모아놨어. 그런데 그 함수들 중에는 1대1 함수라는 게 있단다? 이렇게 됐어? 1대1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1대1 함수들 중에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다시 얘기하면 정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같은 1대1 대응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되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물어볼게. 영재 파트에서 했던 내용을 물어볼 거야. 함수이면 1대1 함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야.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라고. 1대1 대응이면 함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는 거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상수함수는 뭐냐면 항상 하나의 정해진 수에 대응되는 걸 상수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뭐라고? 항상 정해진 하나의 값에 대응되는 거. 그걸 표현하면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의 값으로 대응이 되는 것들을 상수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1을 대응시켰더니 1로 간대.
2를 대응시키면 1로 가야 돼. 3은 1로, 4도 1로, 5도 1로. 되니? 이렇게 모든 거야. 하나라도 빠짐없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는 것들을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1대1 함수일까? 아니겠지. 그럼 어디에 포지션이 있을까? 여기에 포지션이 있는 거야. 함수는 함수인데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요? 그러면은 항등함수야. 항상 같은 함수야. 항상 같다는 얘기는 잘 들어야 돼. 항상 같다는 얘기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항상 같아요. 그럼 위에 거랑 똑같네. 항상 함수값이 같은 거. 아니, 여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의역의 원소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는 거야. 뭔 얘기냐? 1이 1로 갔어, 2는 1로 갔어, 3은 1로 갔어. 그건 상수함수인데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야 되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되고 3이 들어가면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A가 들어가면 A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이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identity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identity function, 자기 자신의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다 줄여서 IX라고 쓰는 거야. 그럼 IX야. X가 들어갔어? 그럼 뭐가 결과물로 나와야 돼? X가 결과물로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봐. 잘 들어. I에 Y가 들어갔어? 그럼 뭐가 나와? Y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I에다가 fx가 들어갔어? 그럼 뭐가 나와? fx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이러면 아하, 항등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잘 들어. 이런 게 시험에 나와. 항등함수는 y x 분임조. 그래야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3이 들어가면 3이 나오고 A가 들어가면 A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실수상에서만 가능해요. 뭐가? 정의역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정의역의 원소에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잘 봐.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좀 바꿔볼게. x라는 게 마이너스 1과 0과 1이야. y라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돼. 됐지? 근데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했거든? 그 fx에 대한 모양 자체를 x예요 라고 얘기하면 y 이퀄 x가 되는 거니까 항등함수가 되겠지. 근데 봐봐. y 이퀄 x 세제곱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 그럼 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정의역에 따라서 주어진 정의역의 원소에만 해당되는 얘기이므로 그 정의역이 실수라고 얘기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만 정의역이 이렇게 특별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0의 값이 0으로 1의 값이 1로 대응이 되게끔 하는 어떠한 모양의 함수가 될지언정 그 모든 것들은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내 말이? 괜찮아. 나는 다른 애들하고 같이 틀리면 돼. 근데 이거는 너만 틀리진 않을 거야. 다른 애들도 다 틀릴 거야. 너는 안 틀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는 설명해 주는 거야. 네 번째. 잘 보세요. 함수겠어요.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X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Y개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니야. 바꾸자. M개, N개.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들을 구할 건데 첫 번째 함수가 몇 개요? 라고 물어볼 거고 두 번째 1대1 함수는 몇 개니? 세 번째 1대1 대응은 몇 개야? 네 번째 상성수는 몇 개일까? 다섯 번째 항등함수도 몇 개가 되겠니?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얘기를 할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 잘 들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함수의 뜻이 뭐지? 정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m개가 있다고. 그럼 첫 번째가 x1이야. 두 번째 x2가 돼. 땡땡땡 가서 마지막에 xm이래.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n개라고. 그럼 공역은 y1이야. y2가 돼. 땡땡땡 가서 yn까지 있을 거란 얘기야. 됐죠? 그럼 물어봅니다. x1의 입장에서 대응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n개죠. 됐어요? x2의 입장에서 대응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y값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n개입니다. 됐나요? 땡땡땡 가서 xm 마지막 항이 y값에 대응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죠? n개가 되겠죠. 그럼 얘는 n을 몇 번 곱해요? m개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첫 번째 x1에 대응이 될 수 있는 y값이 몇 개입니까? n개요. x2는요? 하나 빼서요. x3는요? 하나 더 빼네요. 됐죠? 그럼 잘 봐야 된다. 잘 봐. 설명해 줄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 얘가 대응됐어. 그럼 얘는 나머지 거에 대응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x의 n-1이라는 건 y의 n-1, n-1이라는 거는 얘는 얘랑 대응이 되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에 대응될 거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보이냐? 그럼 토탈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 빼고 얘기하는 거야? n-1개를 빼고 얘기한 거지. 뭔 뜻인지 알겠어? 뭔 얘기인지 몰라? 마음이 아파. 마지막에 대응이 될 거는 앞에 것끼리 다 대응이 됐잖아. 됐어? 그럼 얘가 대응되는 건 뭐야? 남은 원소들의 개수니까 총 n개거든요. 그 중에 이만큼은 제외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게 이렇게 교과서에나 문제집에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문제를 이따가 푸는 새끼가 어딨니? 절대 없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이 얘기야.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1, 2, 3, 4, 5가 있대. 1, 2, 3, 4, 5, 6, 7이 있대. 그래서 1대 함수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 됐지? 그럼 몇 개 갈 수 있어? 7개. 몇 개 할 수 있어? 6개. 몇 개? 5개. 몇 개? 4개. 몇 개? 3개. 그럼 끝. 그냥 돼. 근데 그걸 굳이 식으로 표현하자니 여기 있는 3이라는 의미는 4개가 이렇게 다 대응이 됐지?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건 전체 7개 중에서 앞에까지 대응되어 있는 거 4개를 빼주면 됩니다. 라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더라도 상관없어 문제 푸는 거 얘는. 됐지?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나중 됐을 때 경우의 수 파트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 또 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이 다음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되게 하나씩 작아지는 거니까. 그지? 그럼 잘 봐. 1부터 시작하면 요거 제끼고 1부터 시작하면 여기까지가 몇 개야? n에서 1 빼고 n에서 2 빼고 n에서 2 빼고 n에서 m 뺐잖아. 총 개수가 몇 개냐고. m개야. 됐지? 오케이? 왜? 정렬 변수가 m개니까. 됐어? 근데 앞에 n이 살았어. 그럼 뭐가 돼야지? 뒤에 거 지워주게 되는 거야. 그래야 m개가 나오지. 뒤에 거까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1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볼게. 1대1 대응은 뭐라 얘기했지? m과 n이 같다고. 그러면은 1대1 함수가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그치? 땡땡땡 가서 마지막에 뭐가 될까? m과 n이 같다니까 1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물어볼게. 상수함수 몇 개일까? n개가 되겠지? x1 첫 번째 원소가 어디에 꽂히냐에 따라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잖아. 됐어? 상수함수 몇 개일까? 한 개 되는 거야. 됐어? 왜 자기 자신으로 되면 되는 거니까. 되냐? 그래서 얘는 할 필요가 없고. 잘 봐. 어려운 게 나올 거야. 잘 보세요. 잘 보러. x1이 있고 x2가 있대요. 오케이? 그런데 x1과 x2는 이러한 크기 비교가 돼요. 근데요, 얘가요, fx1과 fx2가 된대요. 됐니? 이게 뭔 소리지? x가 크기 비교가 되는 거니까 작은 값은 작은 값에 대응되고 큰 값은 큰 값에 대응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지금 안 나와. 기말고사 때 나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3개가 있는데 5개가 있대요. 1, 2, 3, 1, 2, 3, 4, 5. 1이 1로 대응되면 2는 갈 수 있는 게 2도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2로 가게 되면 3이 갈 수 있는 건 3, 4, 5 3으로 가면 4, 5 4로 가면 5 이거 다 따질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요 정역의 원소의 개수만큼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크기 비교가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연결이 돼요. 됐어요? 이걸 모르면 일일이 다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잠깐 쉬었다 가죠. 봅시다. 4번까지 했죠? 5번 차례고요. 아직도 할 게 남았나요? 네. 바로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예요. 함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고요. 함수가 서로 같다. 함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f equal g 라고 얘기를 해서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뭐를 보고 같다라고 얘기해요 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알 것 같아요. 이 같은 함수는요 식의 모양이 같아야 같은 거군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식의 모양이 같으면 같겠죠. 식의 모양이 같으면 같을 텐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고. 첫 번째로 보시는 건 바로 뭐냐면 두 번째부터 할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시는 게 뭐냐면 대응관계거든요. 대응관계. 그래서 FA가 GA가 되고 FB가 GB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라고? fx1이 들어가면 g에도 x1이 들어갔을 때 같은 거고 fx2가 들어갔을 때 gx2라는 게 들어갔을 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fx1이 들어가는 거하고 g에는 x2가 들어갔을 때 같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관계가 같다고 보는 게 아니야. 똑같은 게 들어갔을 때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값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대응관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첫 번째는 뭔가요? 이걸 되게 많이 애들이 좀 많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많이 애들이 틀리는 경우인데 바로 정의역과요. 그리고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정의역과 공역이 다르면 애초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이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0, 1이 있대요.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있는데 f라는 함수도요.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g라는 함수도요. x에서 y로의 함수래요. 오케이? 그런데 y 콜 fx라는 함수에 대한 식은요. x제곱이라고 했고요. y 콜 gx라는 함수의 식은요. 절대값 x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이 두 개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라고 깼을게.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얼마가 돼요? 1이 되고 1이 들어가잖아. 됐어? 0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0이 되고 0이 되잖아.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면 1 나오고 1 나오는 거니까 모두에 대한 대응관계가 같잖아. 그 두 개의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보는 거야. 됐어? 얘기했잖아. 시계 모양이 같아야만 같은 게 아니라 시계의 모양이, 함수식의 모양이 달라도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서로 같은지 다른지는 뭘 따져야 되는 거야? 함수식의 모양이 다를지라도 대응관계가 같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됐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까지 해서 함수에 대한 정의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합성함수예요. 제가 아직 빼놓은 게 있거든요. 그 빼놓은 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합성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 뭐냐면 합해서 하나의 함수로서 이루는 것들을 합성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 잘 얘기해야 돼. 둘 이상의 함수로 둘 이상의 함수를 합해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항상 합성함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표현이거든요. 표현. 이제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해드리면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y로에 대한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또 y로의 집합이 있고요. z로에 대한 집합에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x가요. y에 대응이 돼요.
근데 그 y가요, z에 대응이 된대요. 그런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나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둘 이상의 함수를 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만들고자 하는 거야. 그럼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f는 정역이 x고 공역이 y야. 그치? g라는 건 정역이 y가 되고 공역이 z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하나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x라는 정의역으로부터 z까지 다이렉트로 가야 되겠지? 다시 얘기하면 x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z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나? 그럼 x라는 원소를 f라는 함수에 대응을 시키면 y라는 값이 될 거고 그 y라는 값을 g라는 함수에 대응시키면 z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g 합성 fx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영문자 O가 아니고요. 그냥 동그라미라고 해서 G 컴포사이트 F 또는 G 합성 F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나? 그러면 첫 번째, 이 합성함수가 성립될 수 있는 그 성립 조건이 있어요. 성립 조건. 이게 만족되지 못하면 합성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라는 함수는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오케이? g라는 함수는요, y에서 z로의 함수래요. 됐어? 그럼 나는 이걸 토대로서 뭘 만들겠다는 얘기야? 새로운 함수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 새로운 함수라는 얘기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만들면 뭐가 된다는 얘기지? g 합성 f가 됩니다 라고 써주는 거라고. 선생님, z에서 x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합성함수만을 얘기해서는 이거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럼 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어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y가 브릿지 역할을 하겠지? 됐어? 그래서 y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없어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잘 보세요. 이 y의 역할은요. y 역할은 f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되죠? f의 y의 역할은 f의 뭐가 돼요? 공역이 되죠? 됐어요? g를 기준으로 본다면 y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g의 정의역의 역할을 하겠죠? 됐나요? 둘 다 y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을 거라고. 됐냐? 근데 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 뭐라 얘기했냐면 f의 치역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지? 공역에 포함되어 있겠지? 따라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뭐라 얘기할 수 있다?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G 합성 F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F 합성 G는 어떻게 돼요? G라는 함수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지. 왜? X라는 게 F를 통해서 대응됐다가 그 값이 G의 함수에 의해서 대응된 값을 Z라고 얘기한 거잖아. 따라서 X라는 원소를 F에 대응시켰다가 G에 대응시킨 결과물인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어디에 대응 먼저 시키는 거야? G에 대응시켜야 되는 거지. 그럼 G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G는
y에서 z로의 함수가 되는 거라고. f는 뭐가 되는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거지? 잘 봐. 얘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해야만 얘를 생략해서 x에서 z로 다이렉트로 대응될 수 있는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합성함수는 애초에 있는 함수랑 절대적으로 다른 함수가 되겠네. 왜? 정역도 달라지고 공역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잖아.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 얘는 y에서 z로의 함수. 정역은 f, f의 정역은 x, g의 정역은 y. 되니? 그런데 f의 공역은 y, g의 공역은 z가 되는 건데 합성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역은 뭐가 되는 거야? x, 공역은 z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그럼 이러한 합성함수의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 성질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F합성 G라는 함수하고 그리고 G합성 F라는 함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다르다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거야.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특수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같게끔 만드는 값을 찾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케이? 그 여러 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이렇게 되더라도요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됐어요? 왜 같아요? 얘는 f의 i의 x가 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지? x가 돼요. 얘는 i에다가 fx가 되잖아. 그치? 얘는 뭐가 되지? fx가 되거든요. 따라서 fx가 되는 것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같아지는 특성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거예요. 항상 다른 게 아니라고요. 세 번째는요, F 합성 G를 하고요, 합성 H를 했어요. 됐죠? 오케이? F 합성 G에다가요, H 합성을 했어요. 순서에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고 공역이 뭐가 돼요? 정의역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H의 정의역이 되겠죠? 어디로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H의 정의역. H의 정의역으로부터 어디에 F의 공역에 대응을 시키는 거라고. 오케이? 됐어?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면 H를 통해 대응된 걸 G로 보냈다가 F로 보내서 대응시키는 거야. 마찬가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마찬가지 H의 정의역에서 어디를 통해서 H를 통해서 보냈다가 그 값을 G로 대응을 시키고 그 값을 F로 대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F의 공역에 얘기를 하는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함수는 순서에 상관없이 뭐가 됐다? 같습니다. 대응되는 순서는요, 맨 뒤에 거서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넘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죠. 됐어요?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합성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해드릴 필요가 없고,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얘는 fx를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하면 fgx는 어떻게 쓰면 되니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x자리에 여기 있는 이 gx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x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gx를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나머지 a하고는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가벼운 건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이건 이제 모의고사 실제 기출문제였고요. 실제 기출문제 중에서도 30번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였고 30번 맞나? 한 21번이나 30번이었어요. 제 기억에 30번이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fx 자체가요. 2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2x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f의 gx가 fx가 된대요. 오케이? 그럼 fx가 x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해주시라고요. 2g 제곱 x 플러스 g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2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지? 그럼 얘를 통째로 넘겨주시면 뭐가 돼요? 2로 묶어서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gx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로서 쓸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얘는 2에다가 gx 마이너스 x에다가 그 다음에 gx 플러스 x라고 계산이 되고 뒤에 있는 거는 gx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묶이는 게 있지. 그러면은 gx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이 gx 플러스 2x 플러스 1 이퀄 0이 되겠지?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gx가 x가 되는 경우하고 gx가 뭐가 되는 경우하고 x 플러스 오호호호 쏘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케이스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니까요. 이걸 만족하는 gx는 두 가지라고요. 한 가지만 이걸 다이렉트적으로 되게 단순 무식하게 아하 x 그럼 틀리는 거지. 왜? 하나밖에 못 찾잖아요. 뭐야? 나머지 하나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네 번째.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지? 이거 니네 모의고사 봐봤지? 모의고사 마지막 30번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건데 애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계적인 풀이에 익숙해졌다는 얘기야. 기계적인 풀이. 근데 결론적으로 기계적인 풀이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하나씩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두 개가 같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볼게요. 그럴 때는 그래프 읽기예요. 그래프 읽기라는 얘기는 항상 정신 차려. 그래프 읽기라는 얘기는요. 야 잠깐만 너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숙제 안 하면 아줌마 나 진짜 나 엄마한테 고춧가루 한번 뿌려볼까? 나 고춧가루 뿌리면 되게 왜 고춧가루인 건지 알지? 너 내가 엄마랑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 알아? 몰라? 그래프 읽는 방법이고요. 그래프 읽는 방법은 다시 얘기하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나와요.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건 내신에서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신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내신 대비할 때만 해드릴 거예요. 내신 대비할 때만. 근데 그래프 읽는 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프 읽는 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프 읽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제대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서 저는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그래프 읽는 방법은요. 그래프 읽는 방법은 사실상 그렇게 필요 있진 않거든요. 좀 잘 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래프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을요. 땡땡땡땡땡땡땡 A라고 잡을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에 대한 값이 뭐가 될까요? FA가 되는 거야. 되니? 나는 그래프를 어떻게 읽으라고 했냐면 F의 A를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F합성의 A값이 얼마이요를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 그럼 봐라. 한 번 합성을 시켰어. 한 번 합성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이 값이 얘가 되는 거야. 그 값을 다시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생긴 거야. 그러기 위해서. 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y = x라는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y = x라는 그래프가 같이 수반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요? 라고 얘기하면 x의 값과 y의 값이 같은 그래프이므로 y축에 있는 값을 x축에 대응시킬 수가 있거든. 그 y = x라는 거는 대칭성의 문제보다도 항상 요만큼에 대한 것들을 x축에 하려면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그대로 대응시켜서 요 값을 FA라고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y = x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것을 가지고 대응시키면 얘가 뭐가 될 거고 F의 FA라는 값이 될 거고 그 값을 다시 대응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이 값이 되는데 이 값이 F의 FA가 될 거면서 그 값을 다시 대응을 시켰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별표에 대한 값이 나온다는 뜻인 거야. 됐어? 그럼 보자. 여기에서 스타트로 했던 거는 어디서부터 스타트로 한 거야? X축에 있는 A라는 값에서 스타트를 해서 그래프를 대응시켜서 Y축에 있는 별표라는 값에 대응을 해서 이 값을 읽어주는 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읽는 방법인 거야. 됐어? 어디서 시작한다고? X축에서 시작해서 대응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 A 값에 가서 맞고 한 번 맞았지? Y = X 쪽으로 꺾어서 다시 맞았지? fx 쪽으로 꺾어서 두 번 맞았고 y = x에 꺾어서 세 번 맞았을 때 그 y의 축에 있는 값을 읽어주면 세 번 합성한 값이 나온다 라고 읽어주셔도 되는 거야. 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합성함수가 끝납니다. 역함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역함수 네, 빨리 좀 적어주세요. 미리 좀 얘기할게. 만약에 아직 그런 건 없지만 지금 학원 선생님들도 백신을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백신을 맞으면 원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쉬어. 그래서 할 거야. 알겠지? 내 팔 아프지 네 팔 아픈 거 아니잖아. 알겠지? 왜냐면 내가 니네가 빠지면 보강을 못 해줘.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만약에 보강이 가능한 상황이면은 내가 보강을 하면서 쉬길 것 같은데 생각해봐. 야, 내가 10시까지 맨날 수업 있잖아. 그럼 일단 그날은 맞았으면 수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그날 쉬어요. 그 다음날도 쉬어요?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몸이 우리 아이가 어제 말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꾀병을 부리는 타입은 아닌데 팔을 못 쓰더라고요. 팔을 못 쓰는 거야. 아프다고 하면서 막 잘 때도 막 욱신욱신대고 아프다고
왼손에 맞긴 할 건데, 고민이야. 아프대, 막 들지도 못해.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못 든다더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안 만나면 좀 그렇지만. 맞으려고 할 때. 근데 아마도 정상적으로 수업하지 않을까. 빌어먹을 직업인 것 같아요. 생각해요. 사람 뒤지는 게 먼저예요. 만약에 영어로 내가 막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픽스를 주웠어. 졸라 억울한 거 아니야. 쉬지도 못하고. 근데 컨디션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 쉬는 날이 없이 가다 보니까 내 텐션이 좀 떨어져. 빨리 있어. 나 너 쓰기 전까지 딴 얘기하고 있잖아. 텐션이 좀 떨어져. 그 사람이 쉬는 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정말 9월달에 니네 토요일날 메인 수업하고 월화수목금 하면 또 못 쉬네? 나 중2도 수업한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2학년 2학기 옆에 학원 원장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 얘가 너무 잘하는데 자기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그래서 고등부까지 쭉 해달라고. 그래서 졸지 2학년부터 수업하네. 고3을 잘라야 되나? 고3 자소서 봐줘야 되고 토할 것 같아. 코로나 걸려서 모르겠어. 2주 동안 자가격리 이렇게 말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쉬고 싶어. 저 새끼 아직도 쓰네. 제그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할게요. 제가 하나만 제가 장담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너보다 열심히 안 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 상황에서도 나 수업 준비 다 하고 그 상황에서도 나 너네 저 강의 계속 꾸준히 올려주려고 노력하고 하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원래 내가 저 수업 올리잖아. 수업을 딱 올리면 내가 모니터링을 다 해. 왜 모니터링을 하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수업 중간에 딴 생각을 하진 않지만 하다가 내가 이 다음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상한 예를 막 들어줄 수도 있거든? 근데 너네가 그게 뭐예요? 나도 스톱을 시키질 않아. 빌어먹을.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들을 만약에 너네한테 5개념식으로 가르쳐 줬을 때 다음 수업 때는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모니터링을 해요, 제가. 근데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최근에 모니터링을 못해요. 힘들어 죽일 것 같아요. 정말 쳐 돌아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모니터링 못하고 그냥 올려만 주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겨우. 너네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죠. 옛날에 되게 빨랐지. 어떻게 올리는 줄 알아요? 올려서 끝나죠? 1시 뒤로 올라가요, 무조건. 올려놓고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러다 잠들어 있으면 딱 내리고, 이러거든요. 내일 내도 안 올라가. 한계가 와서. 근데 제가 꾸역꾸역 올려드릴게요. 어떻게든. 제가 꾸역꾸역. 일에 악물고 나서라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복습 좀 하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숙제 좀 하시고. 니네 미래를 위해서 나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 미래가 아니야. 야, 솔직히 막말로 내 미래 때문에 뭐하러 하겠어, 이걸. 맞잖아. 근데 너네한테 뭐라도 도움이 될까? 아니, 악영향은 미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난 하는 거란 말이다.
그래 너네가 숙제를 안 하거나 너네가 복습을 안 하면 나는 힘이 다 빠져버려. 그냥 한순간. 그러니까 내가 가늘게 끈을 잡고 있는 거는 네 실력이 올라가겠구나라고 해서 간단하게 끈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복습을 안 하고 숙제를 안 한다는 거는 그 끈을 끊어버린다는 얘기거든? 그럼 난 진짜 바로 쓰러질 수도 있어. 열이 받아서가 아니라 목표의식 상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되겠죠? 볼게요.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보시면 역함수는 말 그대로 뭐냐면요. 역할이 바뀐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역할이 바뀐 거야. 함수는요. 우리 정의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정의에서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두 집합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시작이 되는 집합을 뭐라고 얘기했고 정의역이라고 얘기했고 끝나는 대응이 되는 이 집합을 뭐라고 얘기했고 공역이라고 얘기했거든. 그 각각의 역할을 갖고 있는 집합을 바꾼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다는 얘기는 아하 얘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X라는 집합에서 Y로의 집합을 가지고 여기서 X라는 값이 이렇게 대응이 A라는 값이 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바꿀까? 그냥 하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여기 있는 함수를 F라고 얘기를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서 A라는 값은요, fx, x가 f에 대응된 값이 A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x를 뭐라고 얘기하면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 y를 뭐라고 얘기하지? 공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그걸 뭘 하자고? 바꾸자고. 따라서 얘를 정의역으로 얘를 공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다시 얘기한다는 얘기는 A라는 값을 대응시켰을 때 X라는 값이 나오게끔 하는 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이런 함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F의 inverse라고 얘기를 하고 F의 inverse 뭐라는 얘기지? 바꾸겠다는 얘기야. 바꾸겠다는 얘기고 정의역과 공역을 바꿉니다 라는 의미가 될 거면서 이 두 가지 표현은 서로 왔다 갔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똑같은 합성함수랑 성립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니? 성립 조건들. 그럼 이런 얘기야. F라는 함수는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inverse X는요, Y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거겠죠? X로에서 Y로의 함수도 함수가 되고 Y에서 X로의 함수도 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성립 조건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반드시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때만 존재를 하는 거야. 또 왜요? 왜냐하면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 2가 있고 여기가 A, B, C가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렸어. 1대1 함수가 되지 못하면 거꾸로 대응을 시킬 건데 A를 보니까 A는 두 개의 대응되고 B하고 C는 대응되는 게 없잖아. 따라서 그러면 안 돼. 따라서 얘를 가지고 1대1 함수면 안 돼요? 안 되지. 왜? A는 1에 대응되고 B는 2에 대응되는 것까지 가능한데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되는데 C라는 원소는 대응되는 게 없잖아. 따라서 얘도 안 되는 거야. 따라서 F라는 함수가 자체가 뭐가 됐을 때 1대1 대응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잘 봐야 돼. 잘 봐. 그렇다면 내가 이런 표현 잘 안 써. 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 근데 이번에는 잘 해주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뭐가 되냐면 1차 함수가 나와 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1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fx라는 값 자체가 우리가 나뉘어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되고요. x가 p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p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뉘어요. 그런데 이 fx가요. x가 1대1 대응이 된다. 다른 얘기로서 보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너네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A라는 것과 C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야. A라는 것과 C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A라는 값이 양수가 되는데 C라는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되니? 안 된다고.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야. 됐어?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값이 음수가 되는데 B라는 값이 양수가 되는데 C라는 값이 얘는 되겠니? 안 되겠지. 됐어? 왜? 1대1 함수 자체가 아니거든. 따라서 가능할 때는 언제가 가능한 거냐면 가능할 때는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가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 따라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C에 대한 부호가 0보다 커야 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음수면 음수, 양수면 양수. 됐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될까? 또 하나는 AP 플러스 B라는 값하고 CP 플러스 D라는 값이 같아야 돼. 이게 뭔 소리지? P를 기준으로 나눴잖아. P를 대입했을 때에 대한 값이 같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요만큼 땡땡땡땡 이렇게 돼서 요만큼 해서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다를지언정 우리가 이렇게 꺾일지라도 이렇게 되면 증가가 되겠지? 따라서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꺾이게 되면 왜 안 되냐? 꺾이게 되면 이만큼에 대한 y의 값에 대응된 x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역함수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y값에 대한 대응된 x값이 없을 거 아니야. 따라서 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1차 함수하고 and 2차 함수가 나올 때야. fx가 돼가지고요. 얘가 ax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가 cx 플러스 제곱 dx 플러스 2가 되면서 x의 값이 p보다 크거나 하고 x의 값이 p보다 작아요.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제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이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 따라서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 또 메인 포커스는 뭐냐면 P를 대입했을 때에 대한 값이 당연히 같아야 되는 게 메인 포커스 중에 하나야. 됐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꼭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결을 하셔야 돼. 왜요?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따라서 2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만 사용을 해야지만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따라서 꼭지점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나눌지라 할지언정 우리가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지점에 대한 값하고 끊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 지점에 대한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어떻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또는 그래프가 증가 감소 또는 여기 있는 나뉘는 점이 P보다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클 때 항상 문제마다 변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거라.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 건 끊어지는 지점과 꼭지점의 위치에 대해서 잘 파악하거라. 됐냐?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나 이거 지울 거야. 이 보고 써와. 이제 남은 시간에 끝내자. 안 되겠니? 한 번 더 해야 돼. 안 되겠냐?
지워쓰면 안 되겠냐? 어쩔 수 없어. 지웠어 벌써. 아니 끝내고 싶은데 지금 이거 쓴다고 니네가 막 하면은 또 못 끝내거든. 10시 이후에 또 하잖아. 그러지 않으려고. 미안해. 내가 대신 약속하고 이거 오늘 저녁까지 올려줄게. 2시 전까지 올려줄게. 내일 아침 전까지 올려줄게. 힘든데. 볼게요. 우리가 성질들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성질. 숙제를 하려면 필요하니까. 역함수의 역함수가 되면 뭐가 될까요? 본래 함수가 돼요. 본래 함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합성 함수에 대한 역함수가 되면 뭐가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됐어요? 왜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사실 알면 돼. 알겠지?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F랑 F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항등 함수가 돼요. 됐어요? 봐라. F 역함수하고 F가 뭐가 돼요? 항등 함수가 돼요. 됐죠? 같아요? 달라요? 얘하고 얘는? 달라요. 왜? 항등 함수잖아. 생각을 잘해봐. fx가 x에서 y로의 함수래.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지? y에서 x로의 함수가 되고,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니까 y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고, 얘는 y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거니까 합성을 시켜버리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거야. 그 y에서 y로의 함수와 x에서 x로의 함수가 같니다는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기본적인 베이스로서 라는 거에 대해서 안 되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항등함수를 뜻하는 건 맞지만 서로에 대한 것들이 항상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되셨나? 이거 너무 힘든데? 얘는 뭐가 될까? 3개짜리야. 여기다 써줄게. 미안해. F합성, G합성, H 3개짜리에 대한 역함수인 거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거꾸로 하면 된다고. 거꾸로. 이렇게. 됐어요? 거꾸로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봐. F합성 GX가 되는데 얘가 HX래. 됐어요? 그런데 GX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fx를 넘겨주면 되겠지? 그 넘기는 행위를 함수에서는 왼쪽에다가 f의 역함수를 취해주는 거야. 그걸 이항과 같은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 여기도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왼쪽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아까 합성함수에서 했지만 F합성 G하고 G합성 F는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했잖아. 그치? 따라서 왼쪽에 합성을 시켜야 F가 항등함수로서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데도 왼쪽에다가 합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왼쪽은 좀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다. 알겠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 인버스 합성 H의 X가 됩니다. 라고 쳐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마치 이항이라는 것과 같은 모양이야. 됐어요? 세 번째. 역함수에 대한 식을 세울 거야. 역함수에 대한 식.
그 얘기는 이런다는 얘기잖아. y 콜 fx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지? x는 f의 마이너스 y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얘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고, x와 y에 대한 자리를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y 콜 x에 대한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럼 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단 얘기야. 예를 들면요, fx가요 3x-6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f 인버스 x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다고. 그럼 원래 얘가 y라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에서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봐. 바꾸면 뭐가 되지? 3y-6의 값이 x가 되겠지? 그럼 얘는 3y가 x 플러스 6이 될 거니까 y는 뭐가 될 거고, 3분의 1x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 함수를 f의 인버스 x라고 본다 라고 하는 거니까 x, y의 자리를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나? 좀 어려운 거 해볼까? 봐봐. f의 2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4x 플러스 1이란다. 미안, gx라고 할게. gx란다. 미안, 제기란. y라고 하자. 이렇게 있단다. 되니? 이거의 역함수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가르쳐준 대로 하란 말이야. 그럼 가르쳐주면 뭐 돼? 얘가 2y 플러스 3의 값이 x가 되는 거지? 됐어? 오케이?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y는 이라고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요 얘기를 할 거잖아. 어떻게 하라고? 역함수를 취해서 이러한 f라는 걸 없앨 수 있다고. 그럼 없애라고.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될까? 상등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런 다음에 나머지 정리야. 3 넘어가고 2 나눠주면 y는 뭐가 돼? 2분의 1 f 인버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얘가 이거의 역함수를 뜻하는 거야. 뭔 뜻인지 알겠어? 이거 어려워. 해봐야 돼, 직접. 안 해보면 안 돼. 집에 가서 써보고 해봐. 알겠지? 네 번째. 그래프 읽기야. 아까도 했던 거 똑같이 또 하네요. 맞아. 똑같이 또 하는데 뭔가 다르니까 똑같이 또 하지 않겠니?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y가 되거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가 y 이퀄 fx래. 됐지? fx가 되는데 뭘 찾을 거냐면 f 인버스에 대해서 a 값이 얼마예요를 물어볼 거야. 그 얘기는 f 인버스 합성에다가 a가 얼마인지를 얘기한 거랑 똑같단 말이야. 우리가 아까 합성함수를 얘기할 때도 필요한 게 있었거든. 그게 바로 뭐였지? y 이퀄 x라는 이러한 그래프가 필요했었어. 왜? x의 값을, x축에 있는 값을 y축에 있는 값으로 y축에 있는 값과 동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여기 있는 값이 a가 됐잖아. 그럼 여기 있는 값을 읽어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fa가 되는 거라고. 됐나? 뭔 얘기인지 알겠나? 근데 지금 나는 뭐야? 인버스 값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 아니라니까? 절대 역값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아니라 A라는 값을 찾아. 어디에서? Y축에서. 왜? 역할을 바꾼 거잖아, 역함수는. 그럼 Y축에서 읽어내는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fx의 값에서 읽어내는 값이 f 인버스 A라는 값이 되는 거야. 됐나? 그럼 그 값을 여기에 이렇게 대응시킨 얘가 뭐가 되는 거고,
F 인버스 A라는 값이 될 거고 그 값을 대응시켰을 때 여기가 F 인버스 A라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값을 대응시켰을 때 여기가 얘가 될 거고 F 인버스 A가 될 거고 그 값을 대응시켰을 때 여기는 이 값이 별표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축에 있는 값을 읽어내는 거지. 뭐? A라는 값으로.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한 값을? X축에 있는 값으로서 답을 쓰는 거야. 그게 뭐야? 별표라는 값을. 그러니까 합성함수 읽는 거하고 완전 정반대야.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읽을 때는 본래 함수가 나왔을 때 역함수를 구해서 읽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함수를 토대로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값도 읽어낼 수 있단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A로 시작했으면 여기가 FA가 된다면 여기서 A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얘는 F 인버스 A가 된단다. F 역함수 A가 된단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하나만 더 남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못 쓴다고 한 거예요. 하나 더 남았으니까.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요. y 콜 fx와 y 콜 f 인버스 x의 관계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관계성이 있어요? 야, 얘하고 인버스 역함수에 대한 관계성은 뭐가 될까? y 콜 x에 대한 대칭이 되겠지? 됐어? xy 잘 바꾼 거니까. 그럼 봐. 잘 봐. 조심. 얘하고요, 선생님. 얘의 교점을 구하래요. fx하고요,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래요. 그러면 fx가 주어졌으면 f 인버스 값을 구하고, f 인버스 값이 주어졌으면 fx 값을 주어져서, 구해서 두 개를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겠죠? 그건 마치 어떤 행위랑 똑같은 거냐면 빌어먹을 새끼가 원방에서 직선을 구하는 교점 구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야. 뭐야? 빌어먹을 짓이지. 구해도 나오잖아요. 나오겠지. 쟤도 구하면 나와. 근데 네 지식이 짧아가지고 역함수를 못 구하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에 대한 매개체로서 생각을 하는 거야. fx가 주어졌는데 f 인버스하고의 교점을 구하세요. 아하, 그러면 얘는 fx하고 교점이 이루어지겠구나. f 인버스 x가 주어졌는데 fx하고의 교점을 구하세요. 아하, 얘는 y x하고 교점이 이루어지겠구나. 되니?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나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건 y fx와 y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y x 위에 존재하니 No. 됐어요? 그럼 선생님, 그럼 그렇게 보면 안 되나? 그런 문제만 제외하고 나와. 왜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y 콜 x분의 1이라는 게 있어. 얘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동일해서 모든 점에서 교점이 나와. 따라서 여기 위에만 존재하진 않아.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야. 됐어요? 두 번째, y 콜 fx y 콜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존재하니 얘도 x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뭔 얘기야? 얘하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 얘기는 뭐야? y 콜 fx하고 y 콜 x하고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y 콜 f 인버스 x하고 y 콜 x하고 교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건 모르는 거야. 그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데 점점 평행 이동시켜서 교점이 생기게끔 만들 수도 있나요? 그치.
이 모든 과정들을 할 때는 뭘 하셔야 된다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할 때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면 역함수가 끝납니다. 제가 오늘 이 수업은 집에 가서 제가 새벽까지 인코딩을 시켜서 어떻게든 올려드려서 니네가 내일 학교 가기 전까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까지 참고로 하셔가지고 숙제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숙제는 뭐였다고요? EBS 고난도하고 전국 연합평가 문제집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프린트까지. 오케이?